해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운임이 오르면 네. 그 해운주를 사는 게 실질적으로 맞지만 지금 한국은 해운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까지 운송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업황과 상관이 없는 큰 빅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HMM의 매각 맞습니다. 이슈가 있고 네. 항공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완전 경쟁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해외 주식을 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섹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 얘기해 볼 텐데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조선의 국모로서 올해도 역시 조선업 쪽에 대해서 부지런히 또 분석을 해 주실 텐데 최근의 흐름과 실적 전망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연말부터 최근까지 일단 업황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해까지 해서 연속 3년 연속 저희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 대비 발주량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제 수치를 최근 3년에 대해서 넣어놓은 상황인데요. 4,168만 톤 정도가 지금 23년에 발주가 된 양인데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1년에 한 3,500만에서 3,8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수주 잔고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간이 많이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가도 3년 연속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23년을 시작할 때 전반적으로 2년 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상황인지라 이게 또 계속 오르기가 좀 편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았었던 반면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5.3% 선가 상승하고 작년에는 무려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2분기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고 너무 상반기에 발주도 많이 나오고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제 조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피크아웃이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올해 이제 1월이 되면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4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의 걱정이 주가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신조선가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맞습니다. 당연히 조선사에 좋은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 유리한 이제 거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건조하는 네. 26년, 27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된 이유가 3, 4년치 일감을 충분히 갖고 왔기 때문에 네네. 이 협상을 할 때 굳이 이렇게 낮게 잡을 이유가 없다,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협상력이 네. 이제 그 전에는 선주한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조선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는데 훈풍이다, 상황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네네. 미리 선반영이 됐다, 뭐 이런 분석입니까? 저희가 이 이제 걱정을 주가에 반영하는 거를 3년째 거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써서 학습 효과가 있지만 네. 올해도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네. 저희가 한 2019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좀 쭉 이어왔는데 네. 연간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시긴 하겠지만 1월 극초반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이제 많을 때는 한 20%, 뭐 적게는 한 5%, 7% 이 정도 내려왔다가 1분기에 저점을 많이 형성을 하고 다시 이제 재차 네. 그 이전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반복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초에 조선업체들한테 있는 이벤트는 저희 올해 얼마만큼 장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현한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3년 연속 계속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받다 보니 이 상황에 저희가 더 많이 받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웃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잔고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항상 발표를 하는 HD 현대그룹이 최근에 이제 올해 수준은 작년보다 한 30% 줄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기계적으로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수주 산업이 수주 목표를 낮게 잡는다라고 하는 건 혹시 업황이 좀 안 좋아지나라는 생각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연초에 항상 이 수치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응을 하고 정작 이제 실질적인 업황이 흐름이 이어질 때 그리고 실적이 발표될 때 보면 다시 그 부분을 회복을 하는데 회복하기 전까지 항상 이렇게 주가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많이 건드리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올해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마다 업황은 멀쩡한데 네. 주가로서는 좀 걱정을 많이 반영하는 많이 걸. 다치는 시기에 해당이 되죠. 그걸 올해도 좀 재차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는 있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 목표 체크 포인트를 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주 목표를 일단 저희가 공표를 한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그룹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1월 말 정도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수주 목표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예상은 일단 좀 다 낮아질 거라고 보고 근데 있는 저희가 건가요? 작년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그룹은 현대그룹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삼성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달했습니다. 근데 네. 그 미달하는 데 있어서 카타르 2차 발주분이 현대그룹에는 이미 발주가 됐고 삼성과 하나에는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이제 올해 그게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의 총 수주 목표량 자체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수주 목표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상태인지라 이 부분은 저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주 목표를 올해부터는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 그룹 방향을 따라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 어떤 전략이랄까요? 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실적에 좀 유효할까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선주에게 선가를 높여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고부가 하나가 가치. 스펙을 좋은 거를 해서 저희가 그 대신 비싸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경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이 받는 것과 같은 비슷한 선박을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스탠다드 사양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차별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항상 선주들이 찾는 거에 대해서 더 그 수요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에 한국 조선 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것도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한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선제적으로 찾는 측면이 있고 올해 1월에 그 저희가 선가라고 하는 그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컨테이너선에서 크게 바뀐 게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사양이라고 해서 그냥 전통 추진 엔진 선박이 지수 산정에 들어가는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컨테이너 선박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지수 산정을 할 때 있어서 컨테이너의 기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지수 산정의 기준으로 잡는데 컨테이너는 이중연료 추진 선박 자체가 그냥 기준선이 됐다라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발주한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이쪽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높아질 거라고 중요도가.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이 수주에도 업계는 좀 주목을 하고 있던데 네네. 이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올해 가장 집중을 하고 네. 있는 것이 이제 LPG 암모니아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대체 연료의 그 대세가 뭐가 되느냐가 네, 계속 흐름이 그렇죠. 바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탄소로 가려면. 근데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나를 수 있는 매개체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선박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 4분기 잠정 실적 네. 발표가 된 거죠. 어떻게 네, 평가가 나옵니까? 어제 이제 발표가 네. 되었고요. 저희가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개별 한 1,900억 정도 이익이 나왔었는데 4분기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3,00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자체에 나온 그 별도 이익만 해도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속 만드는 선박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높은 단가의 선박을 만들면서 조선 업체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가장 초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는 이어질 테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도 계속 뭐 분석 자료도 내주실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혜주 운하 통과 문제가 네. 장기화되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에 따른 운반, 물류 이런 우려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장기화의 여부는 사실 전쟁이 계속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운 시장에 주는 영향 자체가 계속 장기화될 네. 것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맥시멈 2달짜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해운사들의 모두 공통된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그럼 모두 다 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더 필요한 선박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태이면 그 노선을 조정하는 기간 정도의 혼란이 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희망봉을 돌아가서 더 필요로 하는 선박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또한 인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박들이 모두 투입이 돼서 운송 행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근데 왜 이렇게 눈에 띄게끔 그러게요. SCFI가 많이 네. 오르냐면 지금이 이제 한 12월 정도부터 2월 정도까지가 저희가 2024년에 화물을 많이 수송하게 될 화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딩을 진행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매우 비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항차를 좀 줄이고 운임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저희가 베이스 운임을 많이 낮춰놓으면 사실 협상력에 있어서 해운사들이 조금 불리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터지는 거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상태인 것 같고 특히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완전히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할증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핑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 것과 좀 연관을 시켜서 보면 해상 운임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는다. 이게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운임이 급등을 하면 네. 최대한 빨리 다니면서 높은 회전율을 기록을 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속이 빨라지면 연료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보는 예상인데 지금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21년, 22년 시황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선수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발주했다까지가 지금 현재까지의 팩트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금까지 운임이 아주 크게 급등하지 않은 다른 선종으로까지 파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해당하는 시황을 이제 신조선 쪽 입장에서는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운임이 오르면 네. 그 해운주를 사는 게 실질적으로 맞지만 지금 한국은 해운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까지 운송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업황과 상관이 없는 큰 빅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HMM의 매각 맞습니다. 이슈가 있고 네. 항공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글로벌 완전 경쟁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해운업을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오히려 해외 주식을 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조선업 얘기 조금만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지금 HD 뭐 현대 마린 솔루션, 네, 현대임스 맞습니다. 이런 게 IPO도 준비하고 있죠. 준비가 되어 있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몸집도 점점 키우나 업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배를 만들고 네. 이제 해운사들이 필요로 하는 뭐 교체 수요를 담당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네. 이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제 AS 마켓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나중에 경쟁력이 부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AS 마켓에서 그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뭐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그런 데들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조선이 업황이 상당히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기업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과거에 단순히 그냥 한국조선해양이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왜 사업해서 자꾸 상장시키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하고도 좀 결은 같은데 업황이 좋아요. 근데 주가 흐름 이게 따로 갈 때 투자자분들이 좀 네, 힘들어하시죠.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올해는 완전히 실적 장세입니다. 아마 분기 실적 발표 날 때 이제 어제 현대사모중공업이 처음으로 실적의 물꼬를 터주긴 했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수주 비싸게 해서 요렇게 작은 ROE밖에 안 나온다라고 상당히 실망했던 그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조금 그 차원이 다른 ROE를 좀 보여주는 방향으로 26년 실적까지 계속 그 지속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에 많이 조정받았을 때 저희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고 올해 이제 올라가는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좀 기다리실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보고서 얘기를 좀 몇 개 해볼 텐데 영 의원님이 연말에 내신 보고서가 또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보고서. 네. 잖아요. HMM과 페노션 보고서인데 HMM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매도 하향, HMM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페노션에 대해서는 뭐 분석 중단 이래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 좀 자세하게 나오신 김에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HMM을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인수를 하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채권단의 이제 얘기는 저희가 최대한 자체 자금을 많이 쓰고 인수금융을 많이 끌어오지 않는 쪽에 더 점수를 주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마 페노션 자체가 좀 유상증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해서는 일단 정해진 바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페노션에 대해서 그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 회사를 좀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벌크 업황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페노션이 이제 그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저희가 앞으로 업황이 그렇게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컨테이너에 큰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업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결은 일단 달라지는 상태이고 네.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페노션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희석을 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사 그 기간으로는 저희는 한 1년 정도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인수 이후에 정상화되고 뭐 업황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분석 중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HMM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는 HMM은 일단 저희가 컨테이너 선사의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컨테이너 업종 자체에 대해서 지금 펀더멘털이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굉장히 많은 그 재무적인 여유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025년 정도에 굉장히 큰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아마 시장에 이제 뭔가 매각 여지가 있거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게 부여가 될 여지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좀 조기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었고 지금 현재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그 주가 수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이번에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각되는 단가는 주당 한 15,000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돼서 뭐 지금 여기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보고서가 새로 나왔죠. 저희 네. 그 공통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실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